한 달째 기침이 자꾸 나오는데 뭐 특별하게 오한이나 감기 몸살 증상은 없고, 계단을 올라갈 때 이제 운동 시에 숨이 좀 차다. 29살, 한 달 정도 두근거린다. 3일 전부터는 등이랑 흉골 아래쪽이 좀 움직일 때마다 아프다. 뭐 이렇게 해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휘날과 원장 정지죽입니다. 오늘 이제 암타파, 폐암 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암은 발생률이 상당히 좀 많이 증가했는데요. 남성에서는 무려 갑상선암을 제외하면 1위, 전체 암에서는 2위, 이렇게 상당히 발생률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노화되는 것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암 검사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기본적으로는 흉부 촬영, 엑스레이라고 하죠. 그거랑 흉부 CT, 저혈량 CT, 폐 CT 여러 가지인데 다 비슷한 말입니다. 폐를 찍기 위한, 흉부를 찍기 위한 이제 CT 검사를 폐암 검사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이제 보조 지표로서 암표지자, 사이프라 21이라든가 CEA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확진 검사는 아니고요. 이게 상승돼 있으면 이제 암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 이런 이제 보조 지표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 암인데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폐암 같은 경우는 영상 검사에서 암 덩어리가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흉부 촬영 같은 경우는 이제 폐암에서 상당히 좀 진행된 병기라거나 크기가 크더라도 굉장히 희미한 음영이 되게 옅은 폐암 양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좀 흉부 촬영에서 보이기가 어려워요. 일단 사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흉부 촬영만 가지고 폐암 검사를 했다라고 판단하시면 놓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폐암은 조기에 증상이 있을까? 폐 쪽이 기관지랑 이런 것들이 붙어 있다 보니까 엄청 거대해지면 폐 기관지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막히면 썩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폐쇄성 폐렴 같은 게 오면서 기침 가래가 되게 심하고 피가래가 나온다든지 숨이 좀 찬다든지 굉장히 진행돼서 기관지를 막았을 때 생기는 증상일 수가 있고요. 당연히 거대해지면 체중 감소가 일어날 수가 있고, 그 다음 상대 위쪽에 있는 대정맥이 눌리면서 피순환이 안 되니까 얼굴이 땡땡 부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 정맥 증후군이라고 해서 그런 특징적인 증상이 생길 수 있다. 물론 정맥이 눌릴 정도니까 상당히 커져야지만 생길 수 있는 증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폐암의 예후는 10년 사이를 비교해보면 예전에 5년 생존율이 20%, 현재는 38% 정도까지 해서 18% 상승을 많이 한 암이에요. 최근 이제 수술이라든가 항암 치료가 많이 발달하면서 38%까지 증가했지만 여전히 또 예후가 좋지 않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우리 일기라는 건 뭐 2, 3cm 이내, 보통 전이가 없고 림프 전이가 없을 때 일기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발견해서 수술한다면 예후가 90% 이상으로 상승합니다. 역시 조기 발견이 중요한 암이 되겠습니다. 그럼 폐암은 어떤 사람이 잘 걸릴까요? 원인, 흡연은 워낙 유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간접 흡연도 마찬가지. 본인이 흡연하거나 옆에서 항상 노출이 좀 많이 되는 분, 집업 노출력도 중요해요. 뭐 성면, 비소, 베릴륨, 알루미늄 생산, 주물업, 도장업, 화학 노출력이 많은 분들도 좀 생길 수 있다고 돼 있고요. 성면 같은 경우도 폐암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원인과 위험인자 이런 것들은 발생 위험률을 높이는 거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건강하게 사시는 여성분들에서도 폐암이 발생을 합니다. 위험인자가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셔야 되고, 위험인자 없더라도 나이가 이제 50 이상부터는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폐암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진단됐던 사례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릴 사례는 40대로 굉장히 젊은 남자분이셨고, 예전에 흡연을 하시다가 금연을 하셨대요. 근데 한 달째 기침이 자꾸 나오는데 뭐 특별하게 오한이나 감기 몸살 증상은 없고, 계단을 올라갈 때 이제 운동 시에 숨이 좀 차다. 이렇게 이제 내원을 하셔서 흉부 CT를 검사를 같이 하셨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흉부 CT 사진이고, 여기가 기관지입니다. 그 밑에서 폐가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게 시작이 되는데, 폐의 우측으로, 이쪽이 이제 가슴 쪽이고 여기 등 쪽인데, 등 쪽으로 사이즈가 좀 꽤 컸어요. 이렇게 길쭉하게 있어서 6cm 이상의 종괴가 발견이 됐습니다. 정면 사진에서 보시면, 정면 사진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해가 좀 편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기관지예요. 이 까만 게 폐고, 보시면 이만큼 이제 암덩어리가 되겠죠. 그래서 폐렴이 이렇게까지 크게 생기고 숨이 차고 열도 없이 기침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이런 경우는 악성 종괴 가능성이 있어서 대학병원에 이제 의뢰를 드렸는데, 아마도 이제 나이도 젊고 크기도 처음 발견됐을 때부터 거의 7cm 정도 됐기 때문에 기수가 좀 높게 진단이 되셨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사례는 나이가 조금 있으셨는데, 예전부터 폐 결절, 우리가 이제 결절이라고 하면 좀 어려워하시는데 그냥 혹처럼 보이면 다 결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전에 흉내과에 오시기 전부터 타원에서 폐 결절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고,
최근에 이제 등이 좀 아프셨다고 해서 혹시나 그게 변화가 있을지 걱정돼서 내원하셨던 분인데 CT를 찍어보니 엑스레이랑 CT 둘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이제 엑스레이에서 잘 보이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자, 이쪽이 흉부 엑스레이예요. 엑스레이에선 전혀 문제가 보이는 데가 없습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보여요. 근데 CT를 찍어보면 여기 뭐 보이시죠? 아까 봤던 그런 진한 하얀색이 아니고 약간 뿌연, 유리글라스 갈면 약간 투명하지 않고 뿌얘지잖아요. 유리음영이라고 해서 간유리음영 결절이라고 합니다. 간유리음영 결절 중에 폐암인 경우가 있어요. 폐암 외에도 뭐 흡연성 폐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예전 거랑 비교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몇 년째 똑같다면 당장 조치가 필요 없겠지만 예전이랑 비교했을 때 1년 이내에 2배 이상 커졌다. 그럼 사이즈가 빨리 증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밀 검사가 꼭 필요하신 상태입니다. 옛날 사진이랑 비교해드립니다. 이게 거의 11년이 지난 사이의 제 사진인데 굉장히 천천히 자란 거죠. 여기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음영도 흐리고 크기도 되게 작았던 한 0.7cm 정도 크기. 11년 사이에 이 정도까지 사이즈가 커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오랜 시간이긴 했지만 사이즈가 커진 거죠. 이런 경우는 암 가능성이 좀 있겠다. 왜냐면 없어지지 않고 있고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천천히 진행하는 폐암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11년 되기는 하셨지만 크기가 상당히 커지셨다. 폐암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니까 대학병원 가셔서 정밀 검사를 받고 필요하면 수술을 하셔라. 그랬더니 안 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돌아가신다고. 연배가 좀 되긴 하셨습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리고 그냥 검사를 안 하신다고 해서 어쨌든 검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고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좀 걱정이 되셨는지 몇 달 후에 대학병원을 가셔서 수술을 하고 조기 폐암으로 진단을 받으셨던 그래도 다행이었던 케이스입니다. 자, 요번에 이제 보여드릴 사례는 좀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셨기 때문에 증상이 있어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증상은 10일 넘게 기침, 가래랑 오한 몸살, 전형적인 이제 폐렴 증상이죠. 그걸로 이제 내원을 하셔서 검사한 결과 이렇게 보면 이게 뭔지는 몰라요. 그냥 엑스레이를 보면 뿌옇게 변했구나. 그럼 이제 염증일 수도 있고 결핵일 수도 있고 암일 수도 있고 CT를 보니 흉막에 물이 찬 소견입니다.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게 그 밑으로 여기가 지금 이만큼이 폐암 덩어리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기관지가 막혀서 폐렴이 동반되었던 케이스입니다. 이만큼 이제 증상이 생겼다는 건 사이즈가 거대해져서 기관지를 막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증상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이 되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사례는 되게 젊은 나이였어요. 29살. 한 달 정도 두근거린다. 3일 전부터는 등이랑 흉골 아래쪽이 좀 움직일 때마다 아프다. 뭐 이렇게 해서 오셨어요. 그냥 심리적이겠지. 스트레스성이겠지. 왜냐면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그래도 항상 숨어있는 병이 없는지 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흉부 촬영과 심전도를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심전도에서는 이제 빈맥, 맥박이 좀 빠른 정도만 나왔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와, 심장 비대가 굉장히 커져 있는 거예요. 심장 비대라는 건 이제 심장이 정상적인 크기보다 훨씬 커졌다는 거죠. 엑스레이 사진인데 요만큼이 지금 심장이에요. 정상적인 크기보다 거의 2배 이상 커져 있어서 이런 경우는 당연히 심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겠죠. 왜냐면 판막질환은 젊은 사람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심장 초음파를 먼저 진행을 했는데 보시면 이게 심장이에요. 이만큼 물이 찬 겁니다. 심장낭에 삼출액이 물이 찬 건데 심장의 주변 막에 물이 차는 원인들이 다양합니다. 그냥 염증성인 경우도 있고 자가면역성 질환인 경우도 있고 결핵성인 경우도 있고 암성인 경우도 있고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을 빼서 분석을 해봐야 돼서 대학병원에 의뢰를 드렸더니 저도 너무 궁금한 케이스여가지고 전화를 드렸더니 이게 폐암 때문에 심장까지 물이 찼던 케이스더라고요. 나이도 29살이라 보통 너무 이른 나이에 생기면 암 발생 진행 속도도 빨라서 보통 예후가 좋지 않은 편입니다. 이제 이 다음 네 케이스는 조기에 증상 없이 검진으로 발견해서 지금도 흉내과를 잘 다니고 계시는 사례들이고요. 좀 좋은 케이스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기암은 제가 엑스레이에서 거의 보이질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엑스레이 사진과 폐암 사진을 같이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쪽으로 약간 뭐가 보이는 것 같긴 한데 명확한 소견은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래도 보이는 편이긴 한데 이것도 이제 간유리 음영이라고 합니다. 사이즈가 한 2cm 정도 되셨고요. 이런 경우는 사실 증상도 발생하기가 어렵고 초중기 정도에서 발견해서 수술하시고 잘 치료가 되셨고 현재 6년차 잘 지내고 계십니다. 자, 다음 사례자는 39세 젊은 남자. 물론 이제 과거 흡연자긴 한데 지금은 금연을 하셨다고 그랬고 그런데 이제 검진으로 그냥 우연히 발견한 엑스레이 상에서는 특별히 보이는 소견은 없었습니다. CT를 찍어보니 폐 우측으로 아래쪽에서 등 쪽에 붙어있는 1.5cm 정도 되는 종괴가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에서는 이쪽 부위인데 명확하게 보이는 종괴 소견은 없어요. 이렇게 보이는 게 이제 폐암 종괴였고 굉장히 일찍 발견했기 때문에 수술 후 일기로 잘 치료되시고 지금 현재 5년차 잘 다니고 계십니다.
다음 사례자는 이제 비흡연자고요. 여성분이셨고 진단 당시는 47세. 특별한 증상이 없으셨고요. 엑스레이상에서는 뚜렷한 소견이 보이는 게 없었는데 CT를 찍어보니까 크기도 굉장히 작았어요. 이렇게 쐐기 결절, 약간 경계가 동그랗지가 않고 삐쭉할수록 좀 나쁘다고 봅니다. 그래서 크기가 작기는 했는데 이렇게 삐쭉삐쭉하게 생겨서 이건 폐렴 같지도 않고 폐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대학병원 의뢰를 드려서 수술을 했던 케이스고, 작았기 때문에 일기로 잘 진단되셨고 수술 후에 이후 잘 검진하러 다니고 계십니다. 다음 사례자는 이제 비흡연 여성분이셨고요. 유방암 과거력이 있기는 하셨는데 어떻게 발견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작은데 이거는 진짜 럭키 케이스입니다. 엑스레이는 뭐 당연히 1cm 이하기 때문에 보일 수가 없고 CT상에서도 슥 지나가면 이제 놓칠 것 같은데 자세히 돌려보면 내려가다가 0.6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뿌옇게 보여요. 근데 경계가 끝자락이 명확하지 않을수록 나쁩니다. 그래서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면서 삐쭉삐쭉한 이런 양상의 이제 결절이 있어가지고 근데 크기가 너무 작아서 뭐 이렇게 당장 수술하셔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서 대학병원 이제 추적을 해보다가 커지면 수술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던 분인데, 본인이 빨리 가서 좀 확인해 보겠다 하셔가지고 대학병원에서 추적을 하다가 1, 2년 정도 지나서 수술하시고 조기 폐암으로 진단되셔서 특별한 문제 없이 잘 검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CT상에서는 0.3cm 이 정도까지도 진단할 수 있는데, 물론 너무 작을 때는 CT로 이게 암이다 100%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결절이 아주 작은 게 있더라도 추적을 하다가 이게 1년 사이에 뭐 2배 이상의 커지는 증가가 있거나 1cm 이상이라고 하면 적극적인 조치가 이제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작은 1cm 이내는 엑스레이에서 사실 나오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CT로 1cm 이내에서는 발견할 수가 있고, 한 2cm부터는 엑스레이에서 나오는 편인데, 지금 이 왼쪽 사진 엑스레이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심장이에요. 심장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가려져 있고요. 폐가. 이런데 폐암이 생긴다고 하면 이 발견하는 건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다음에 여기 쇄골이 이제 갈비뼈가 여러 군데가 겹친 부분인데 음영이 이렇게 좀 뿌얘지기 때문에 여기에 미세하게 암덩어리가 생긴다면 또 놓치겠죠. 엑스레이에서는 폐 전체를 관찰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작은 크기에서는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흉부 촬영은 폐암 검진이라고 불리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서 가족력이 있거나 흡연자이거나 하면 특히나 PET 같은 걸 통해서 정기적으로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처음에도 말씀드린 대로 남성에서는 이제 폐암이 발생률 1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꼭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폐암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생각보다 발생률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진이 필요하시고, 흡연자가 아니더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보실 때 공단 검사, 국가검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흉부 촬영만 있고, 흡연력이 좀 많은 분들만 흉부 저설량 CT, 아직까지는 시범 사업으로서 대학병원에서만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대학병원 내원이 어렵거나 하신 분들은 일반 검진센터에서 HRCT나 저설량 CT를 통해서 폐를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